돈 되는 것만 얘기할게요. 핵심적인 거. 상세 키워드 60개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이템당 그렇게 뽑아내야 된다고. 사실 저는 욕심 같아서는 120개씩 뽑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룹을 하나 더 지정해갖고 또 60개 또 박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정말 남들이 안 찾는 그런 중소형 키워드에서 어쨌든 간에 검색이 일어나니까 그 검색에서 2페이지, 3페이지에 내 상품이 노출되어 있으면은 구매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제가 왜 1페이지에 전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1페이지 첫 번째, 저기 수산시장 가서 첫 번째 집에서 회 안 먹잖아요. 똑같아요. 네, 2번, 3번 가보고 거기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비싼 목 좋은 데다가 장사를 하지 말고 3번째 집이나 4번째 집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에드핀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에드핀하고 저희하고 돈 없어요. 없어요. 뭐 1도 없어요. 돈 한 푼 받는 거 없어요. 좋아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상품명은 대형 키워드로 잡는다. 그리고 광고를 집행할 경우에는 제외 키워드로 반드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상품의 캠페인을 설정을 하는데, 상품 하나에 캠페인을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 캠페인 하나에는요 60개의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그때 중소형 키워드 60건씩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설정을 해도 광고가 집행이 안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말씀드렸어요. 이 경우 모든 키워드가 광고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키워드의 순위는 2, 3이라고 줬는데 2, 3위가 아니라 2, 3페이지 정도, 2, 3페이지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고객은 절대 1페이지에서 구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상품의 키워드를 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 만약에 제가 공부를 해서 사업에 적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공부 안 해요. 사람 써요. 아웃소싱 해요. 그게 더 빠르거든요. 중국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국어 공부 안 해요. 중국어 잘하는 사람 채용해요. 포토샵 안 배워요. 외주 줘요. 그게 더 빠르거든요. 네, 똑같아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저는 그게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감하게 비용을 써서 아웃풋을 볼 수 있다면은 반드시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저희하고 관계 하나도 1도 없어요. 이 사람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긴 알죠. 알긴 아는데 네, 이거 되게 좋아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노출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20만 번 이상 노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만 번이라고 해봤자 중소형 키워드 2,000번 정도 노출되는 키워드를 100개만 잡아도 20만 번 맞죠? 2,000번 노출되니까. 그쵸? 키워드 100개만 잡아도 한 달에 중소형 키워드 검색량이 2,000개가 맞죠? 20만 번 노출이 가능하고, 거기서 클릭이 돼서 들어왔고, 한 상품당 솔직히 여러분 상승평 페이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솔직히 구매 전환율 10% 넘기기 쉽지 않아요. 보통 7%만 돼도 박수 쳐줘요. 7%만 돼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상품을 클릭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7명 사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비율로 가는 거고, 대부분 그거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7% 정도 올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상품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표가 돼서 이제 내가 상품 상세 페이지를 조금 수정해야겠다, 보완해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인덱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다 돈을 써야지만 하는 마케팅을 알려드렸는데요.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마케팅 지금부터 2개를 알려드릴게요. 네, 하나는 블로그 마케팅이에요. 블로그 마케팅 사실 한물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무언가를 검색할 때는 블로그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다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 가장 골머리 썩고 있는 게 뭐죠? 저품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상품 상세 페이지에 URL이 있으면 다 저품질로 빠져요. 그게 일정 개 이상의 포스팅이 있으면은 내가 예쁘게 만들어놓은, 내가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들어놓은 블로그가 다 저품질 되게 되면 노출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상품을, 내가 소싱한 상품을 정말 리뷰하듯이, 다른 상품 거를 리뷰하듯이 정말로 정성껏 사진도 많이 찍고 짤도 넣고 동영상도 넣어가면서 리뷰하듯이 씁니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에는 절대로 상업성을 절대로 배제시켜요. URL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근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저품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내 포스팅에 모든 상품 다 그렇게 포스팅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유입을 시키냐면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라고 분명히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댓글로 내 상품 URL을 주면 돼요. 댓글은 SEO를 못 봐요. 포스팅 안에서만 URL이 있고 막 상업적인 내용이 짙으면은 그건 저품질로 빠질 수 있지만 댓글은 아직 SEO를 못 한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식으로 리뷰를 하면 되는데, 근데 또 이런 분들이 계셔. 블로그 만들어 놓고 이것만 써. 그럼 안 돼요. 맛집도 써야 되고, 그리고 여행 간 데도 써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상도 좀 넣고, 그 상태에서 리뷰를 좀 작업을 해 놓으시면은 여기서도 유입량이 제법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디테일의 차이인데, 하루에 5개 나가는 사람하고 하루에 8개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품을 취급하더라도 이런 디테일에서 갈려요. 인스타그램 디테일에서 갈리고. 근데 처음엔 2개, 3개지만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하루에 3, 40개 차이가 나요. 출고량이. 똑같은 상품을 취급하더라도. 그래서 초반에 손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업 되게 쉬운 사업 아니라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 조금 더 강력한 팁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네이버는요, 아까 그 키워드, 상세 키워드 60개를 설정을 했다고 했을 때 처음에 다 등록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 다 각각의 키워드마다 에너지를 부여를 받습니다. 일단은 그걸 품질 지수라고 하는데, 마케팅 품질 지수라고 하는데, 대부분 3칸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시죠? 근데 이 3칸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60개 키워드 중에서 계속 클릭이 안 되거나 쇼핑과 관련이 없는 키워드 우리가 썼을 때, 중소형 키워드니까 일단 혹시 몰라 썼는데 그걸 우리가 검증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케팅을 진행을 하다가 2칸이 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품질 지수가 2칸짜리 있는 거는 다 날리고 다시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이 키워드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야 돼요. 더럽게 힘들고 더럽게 까다로워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바로 이겁니다. 오픈마켓에도요, 오픈마켓은,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광고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이 안 묻는 뭐 이런 키워드를 내가 쓰고 싶어, 쓸 수 없어요.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픈마켓은 되게 태생이 쇼핑몰이다 보니까 따라한 게 네이버예요. 근데 그래서 좀 어설퍼. 그래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오픈마켓에다가 키워드를 등록을 한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키워드로 다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한번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한번 읽어볼게요. 스마트 스토어 광고의 경우 내가 등록한 상품을 광고로 설정하여 네이버 로직에 따라 상품의 해시태그를 통해서 광고 키워드를 잡아서 노출시켜 줍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 광고 못 써요. 네이버는요. 예. 하지만 이렇게 노출이 되지만 클릭과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키워드들이 설정이 돼서 해당 상품의 품질 지수를 떨어뜨린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힘들게 만들었던 캠페인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오픈마켓은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딱 썼는데 여기도 에너지 3칸을 처음 부여받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집행이 됐을 때 떨어지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광고를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전부 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쓴 거예요. 중성 키워드 60개 뽑아냈죠?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는 다 광고가 다 집행이 돼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에너지 다 3개씩 부여받아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게 되면은 2칸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4칸으로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네. 내 키워드를 내가 검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하고 살아남은 키워드들만 애드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광고는 더 효율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한방 있는 광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광고가 더 중요해요.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하고 리뷰 작업까지 하고 블로그까지 하고 상품 소싱하라고 이것까지 알려주고 했는데 안 되면은 누구 책임? 네, 맞아요. 누구지? 내 책임 맞아요. 네.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키워드 상세 설정하는 거는 솔직히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옹꿈사에서 루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네이버 쪽에 꼼수의 달인이거든요. 예? 진짜. 근데 걔 강의는 근데 광고를 집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들으면 또 눈이 그레이가 돼요. 예. 광고를 조금이라도 집행해본 사람은 걔 거 들게 되면 날개를 달게 돼요. 광고를 집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레이. 예. 어쨌건 간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고 집행.